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합니다. 인산직이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해운대구에서도 여념이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겠다는 홍순환 구청장. 네, 지난 3년간의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일도 있으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소회는 좀 어떠신가요? 예, 제가 취임하던 날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취임하는 당일 날부터 태풍 경보가 떴고, 그래서 취임식을 취소를 하면서 제일 먼저 달려갔던 데가 우리 지역의 반여동 배수펌프장을 달려갔고, 배수펌프장에서 우리 관내에 재난 안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시작부터 해서 이번 인산직이 출범하자마자 일을 좀 많이 할 거라는 좀 예지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이 해운대 하면은 관광도시, 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상인들이 많이 피해를 하셨을 텐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방역 그리고 지원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중소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어떤 식으로 되면 좋을까 해서 국민재난지원금도 선도적으로 지원을 해보고, 또 아울러 건물주들을 협의를 통해서 또 설득을 통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집세라도 좀 낮추어서 우리 상인들에게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 가급적이면 부담드리지 않도록 웬만한 어떤 그 단속의 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우리 구가 감당을 하는 이런 일들. 또 하나 우리가 정책적으로 진행을 했던 게, 우리 해운대구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취임하고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우리 해운대구 전역에 주차 단속을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상공인들로부터 또 소상공인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오면서 더더욱 상권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구가 해줄 수 있는 작은 거라도 해주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시간을 30분을 또 더 연장을 했습니다. 11시 30분, 그렇죠. 1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자동차 주정차 위반을 우리는 단속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해운대 하면 특히 이제 군함로에서 아니면 이 바닷가 앞에서 버스킹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청년들이 나와서 하는데 이 청년들은 이런 활동이 네.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게 이제 군함로의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런 청년들의 활동도 잠시 주춤해졌을 거예요. 네. 이런 청년들에 대한 목소리는 들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은 우리 해운대에서 유명 스타를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군함로라든지 우리 해수욕장 주변에 버스킹 존이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버스킹 존에 들어오는 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교통비나 식비 정도는 제공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분들이 들어와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또 장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자료를 받아서 전문가에게 보내드려서 이런 분 정도 되면 우리 군함로에 시간과 공간을 들여도 국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겠는지, 또 관광객들이 불편해하지 않겠는지 검증 후에 1차 검증이 되면 그분들을 시간과 장소를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작년부터 핫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스타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군함로에 와서 노래 한번 안 불러보고 가신 분들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그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적인 개념에서 우리 군은 그동안에 청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공간은 구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놀 수 있는 공간이 뭘까 해서 만드는 게 청년 체험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제송동에 그 동해남부선, 과거 동해남부선, 지금은 동해선이라 그러죠. 예, 교량이 있는데 교량 하부에 한 16억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을 이용을 해서 청년들을 모집을 해봤습니다. 이 공간에 와서 꿈을 펼치고 싶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해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본인 1인 기업으로서 한번 이 공간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모집을 했는데 그게 한 16개 정도의 그룹 또는 개인이 들어와서 지금 거기에서 열심히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말 정도 돼서 얼마나 잘 놀았는지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거기에서 노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 치지만 거기에서 성공한 사례를 우리는 찾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놀아보니까 아니더라. 그 실패 사례를 찾아서 요걸 우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전파를 해서 이렇게 놀면 실패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게 성공 사례가 만약에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해운대 구 역사 건물이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 우리 구에서 그 역사문화공원으로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반대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철도공단이거든요. 코레일입니다. 코레일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무릅쓰고 강력하게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고,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그걸 코레일하고 협의를 지금 해가지고 우리가 임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약속받고 한 7억 정도를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곧 시작할 겁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안에 청년들이 마음껏 또 놀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탈바꿈을 시킬 거거든요. 어떻게 놀게 만들 거냐? 그건 아직 조금 공개할 자리가 아니라서 때가 되면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더 키운 공간에서 특화된 놀이터를 만들어 드리고 그 놀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고 청년들이 스스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놀이공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신청사 이전부터 질문을 드릴 텐데요. 2024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아직 심사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근거는요? 꼭 이전을 해야겠다는 구청이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해운대구는 아시다시피 이 해안선을 중심으로 한 화려한 빌딩과 또 무수히 많은 관광객들이나 또 부산 시민들이 해운대에 거의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화려한 곳이 있는 반면에 이면에는 1968년부터 1970년 말까지 강제로 우리 지역에 이주를 당했던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반송 1동과 반송 2동이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해운대는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균형이 깨져 있는 이런 부분에다가 플러스 행정력까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구청이 우리 중일동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제송동점은 딱 절반에 있는, 지리적 여건에서 절반에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비중이나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제송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이전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끝으로 행정적 서비스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서로 대화를 하는 이 공간도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부서가 나와 있거든요.
해수욕장과 관광시설들을 관리하는 사업소가 이 공간에 나와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쪽 부서는 전부 다 재송동 별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에 있거든요. 본관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본관에 공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반송해서 가령 사회복지 쪽에 민원이 있어서 구청에 오면 당연히 될 거라고 찾아왔는데, 구청에 오면 어떠한 과가 여기에 몇 층에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거는 여기 없고 재송동에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분들이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송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서비스,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구청사는 이전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희 미술관 후보지가 서울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앞으로 진행을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문체부에 올라가서 제가 1인 시위를 했고, 또 그런 과정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정치적인 어떤 행위로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피켓 시위하는 거 이런 거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단독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보니까 정말로 아쉬운 게, 대한민국은 모든 게 서울 중심입니다. 지방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부족하면 공무원 숫자를 늘려줍니까? 일은 늘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주민과 구청은 늘 한 몸이 돼야 되니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 이게 과연 뭘까? 그게 바로 지방 홀대고, 이게 지방 분권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희 미술관 이 자체가 그나마 고 이건희 회장께서 23,000점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미술품을 국가에 헌납을 할 때는 문체부를 보고 주었겠습니까? 우리 현재 정부를 보고 주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당사자를 향해서 준 건 아니잖아요. 서울 시민을 향해서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누굽니까? 국민이 주체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기증하신 분의 취지라고는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문체부 장관이 서울이 가장 편리하고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겠다라는 이유로 결정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딱 듣는 순간 나는 같은 현 정부의 구청장이지만 그래도 내가 할 말은 해야겠다. 그래서 올라간 것이고, 그 취지는 첫 번째, 지방분권 차원에서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재정분권은 쉽지 않습니다. 국회 법도 바꿔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동의도 필요하지만, 이건희 미술관은 기증을 한 미술품만 지방에 나누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는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해운대 구청은 이미 구청사가 구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언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공간이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어있는 공간을 리모델링이나 새로 신축을 해서 미술품만 가지고 오면 해운대에 1년에 1,000만 명이나 들어오는 관광객도 새로운 볼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또 부산 지역에 부족한 문화예술의 체험도 되는 것이고, 또 그날까지 저는 끝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네, 향후 이런 대책을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그날이 또 왔으면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연대가 저희 반면에 요즘에 기후 문제도 손에 있죠. 연대는 좀더 기후변화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예, 아마 기자님들도 잘 아시듯이 해운대가 기후변화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으로 정책을 도입을 하고 또 거기에 방향에 맞춰서 가고 있는 도시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해운대 신도시가 지금으로부터 조성된 지가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신도시를 만들 그 당시부터 쓰레기 소각장을 받아들였죠. 또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을 해서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었고, 그 열을 이용을 해서 우리 신도시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아주 저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후에 그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소전지 발전소를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에 가장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먼저 도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SK그룹에서 현재 수소 전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가동을 하고 있다는 걸 소개를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해운대가 선도적으로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신시가지를 비롯해서 우리 해운대 전역에 어떠한 형태든 이 그린 에너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한다.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에 관련해서 지원 조례를 우리 구가 굉장히 부산 시내에서는 빨리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 조례를 통해서 구비 지원을 비롯해서 그리고 공동주택, 개인주택, 주유소 등등 할 거 없이 치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륜 자동차에 대해서 전기 이륜차로 바꿀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겠다라는 지원 조례도 지난 4월 달에 통과를 시켜서 지난 6월 달부터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마련을 해가지고 한 200대 정도, 1년에 한 200대 정도는 이륜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우리는 구비 지원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아울러 지금 현재 종전에 그 수소 연료 전지 부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수소 차량이 이제는 아마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걸로 예상을 해서 주유소에 만약에 설치를 검토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주택가와 밀접한 그런 관계가 없는 그런 공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뉴스브레이션 최재정이 얼마 전에 KNN에서 단독 보도를 했죠. 예전 해운대 랜드호텔 주차장이 6월 31일에 주차장이 뚫렸어요. 네. 구청에서 매입을 안 해서 천만 문제가 됐는데, 문제는 여기 남주인 국내 최대 부동산 회사가 여기 구청 주거시설 기계에 따라서 단계만 주거든요. 정말 재정이라든지 주거 가칭이라든지 이런 단계만으로 있고, 더 큰 문제는 공격을 끼고 이제 이 부동산 회사가 최근에 랜드호텔을 인수한 직후에 주차장이 뚫리다 보니까 좀 쓸데없는 의혹을 일으키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한번 뉴스에 보도가 되고 나면 그것을 청취한 분들은, 또 시청한 분들은 굉장히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해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 기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규모로 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장 시설로 이용이 되어 왔었고 그랜드 호텔 부속 시설이었습니다. 그 공간은 대형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주차장이 해제가 된 그 공간에는 그랜드 호텔이 가지고 있던 주차장 부지도 있지만 그게 딱 중간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쪽 가에는 다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필지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지들을 누군가가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큰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그러면 이 주차장 부지가 해제가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계시던데, 이거는 우리 해운대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15년 전에 그 헌법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헌법 소원이냐 하면, 장기적으로 도시 계획을 해놓고 여기에는 주차장 만들겠다, 여기에는 도로를 만들겠다, 여기에는 체육관을 만들겠다 해놓고 그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아무런 투자 계획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유시설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위헌이다고 해서 정부가 헌법소원에서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정한 기간을,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유예 기간 이후에는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라는 법안이 마련된 겁니다. 그게 바로 작년 6월 30일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해제가 되는 그날입니다. 그게 요 시설도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 그랜드 호텔에서 쓰던 부속 주차장 용지, 그거를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개인 사유지들이 주차장 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이 돼 있었고, 그게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이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구에서 조성을 하려고 용역을 전체 해운대 구에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했거든요. 이게 우리 구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여력이 되느냐, 이런 걸 검토를 했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우리 구에 166개가 있었습니다. 166개 중에 하나인데 용역 전문기관에서 어떤 이유를 얘기하느냐 하면 요거를 조성을 하려고 하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얼마 전에 KNN에서 나온 방송에 의하면 최근에 뭐 한 1억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당에. 그러면 작년 6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소한 평당에 5천만 원 이상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전체 면적이 거의 한 2,000평이 되거든요. 그랜드 호텔을 포함해서 전체 가지고 있는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면적이요. 그러면 그 비용이 토지 매입하는 데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우리 구청에서 1년에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1년 예산이 200억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의 전역에 있는 도시계획 사업 전부 중지를 시키고 이 주차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166개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보니까 우선순위에 들지 못한다라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었고, 이런 이유들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자동 일몰이 된 사항이 됐는데, 언론에 보는 관점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또 그럴듯하게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미래 정부에서 네. 대상 케이블카 지금 잠잠한데 우리 청년 개인적인 의지 가지고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된다, 말을 보여야 된다, 이런 걸로 하자. 네, 요거는 개인적인 의지 한 말씀 좀 주십시오.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고, 이거는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지역은 하고자 하는 정류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 자리에는 우동 2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할 때 거기에 불허용도 시설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광시설은 불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는 그 사실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케이블카가 들어오고자 하는 그곳에는 개인 사유지로서 확보되어 있는 것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국유지입니다. 그 국유지는 관리권이 해운대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개인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 국유지는 용도 폐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용도 폐기를 해줄 만한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조항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 지역은 현재 상황에서는 해운대구는 당장 이 케이블카 시설이 들어오기는 불가능하다. 민선 회의 마무리 전에 다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청장님의 앞으로의 행보 저희도 응원을 하고요. 해운대구의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앞으로의 한 캠프 더욱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을 주셔서 저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네.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